안녕하십니까. 112페이지입니다. 112페이지예요. 네. 지역권이에요. 지역권에는 두 가지 땅이 나오죠. 첫 번째가 뭐였어요? 바로 그거예요. 요역지. 편익 받는 거, 편익 주는 거. 편익 받는 거. 그쵸? 그러니까 요역지는 한 필의 토지 일부. 그거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다 받아야 됩니다. 자, 비교했을 때 승역지는 편익을 제공하는 땅이고요. 승역지는 일부에다가 할 수 있어요. 예. 자, 그리고 지역권의 특성이 있었습니다. 지역권의 특성. 자, 지역권 특성 첫 번째는요. 점유를 하지 않는다는 거. 점유 안 한다. 여기서 점유를 안 한다는 거는 요역지를 점유 안 한다는 거예요. 승역지를 점유 안 한다는 거예요. 승역지를 점유 안 한다는 거죠. 승역지를 점유한다, 통행한다. 그렇습니다. 통행한다는 뜻. 통행할 뿐 점유는 하지 않는다. 첫 번째 특성. 자, 그리고 두 번째 특성이 바로 부종성. 주종관계죠. 지역권이 어디에 붙어 있어야? 지역권 요역지에 붙어 있어야? 승역지에 붙어 있어야? 여기에 붙어 있습니다. 요역지에 붙어 있어요. 예. 지역권이 요역지에 붙어 있습니다. 여기에 다 붙어 있거든요. 그래서 지역권자가 만약에 요역지를 갖다 팔아버리면 요역지 소유권 딴 데 넘겨버리죠. 그럼 뭐도 같이 넘어가요. 지역권 같이 넘어가죠. 그죠? 그게 바로 부종성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특성이 바로 불가분성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요역지라든지 승역지가 공유지일 때 여기를 단독으로 소유하지 않고 공유지라고 했을 때 그때 단독으로 한 사람이 단독으로 지역권 소멸시키기 그게 돼야 안 돼요. 그게 안 된다 그랬어요. 그죠? 효력을 쪼갤 수 없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지역권의 취득을 좀 볼 건데요. 지역권을 취득할 때 계약으로 취득하는 경우도 있지만 시효로 취득할 수 있습니다. 자, 한 번 더. 지역권을 계약으로 취득할 수도 있죠. 근데 어떻게도 취득할 수 있다고요? 시효로도 취득할 수 있어요. 자, 여기서 이제 시효로 취득을 한다는 거는 예를 들어 왼쪽 땅을 갑이 갖고 있어요. 그리고 오른쪽 땅은 을이 갖고 있죠. 그래서 갑이 을 찾아가 가지고 계약을 해서 등기를 해서 지역권자가 될 수 있겠죠. 근데 갑이 그렇게 안 하고 을 땅에다가 통으로 만들어요. 이렇게. 남의 땅에 통으로 만들었죠. 허락받고 허락 안 받고 통으로 만들었어요. 이렇게. 그리고 왔다 갔다 통행을 했어요. 이렇게 몇 년 통행하면 돼요? 그렇죠. 20년 통행하면 20년. 통행을 몇 년 했다? 20년 통행했습니다. 그러면 20년 동안 점유했어요? 20년 동안 통행하셨어요? 통행했죠. 통행. 그러면 이때 갑은 이 지역권에 대한 설정 등기 청구권 취득합니다. 원래 시효 취득이라는 게 곧바로 권리 취득하는 게 아니었죠. 일단 먼저 시효 완성을 통해서 등기 청구권 취득을 하고 그리고 이제 요거 행사하죠. 등기 청구권 행사합니다. 그럼 을은 이제 갑이 요건 갖추었다면 등기해 줄 수밖에 없겠죠. 그래가지고 이제 지역권자로 등기하면 갑이 지역권자로 이제 통행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시효를 통해서 소유권 취득했어요? 지역권 취득했어요? 지역권 취득한 거죠. 지역권. 이때 갑은 지역권자로 통행하니까 을한테는 이득이 생겼어요? 손해가 생겼어요? 손해가 생겼죠. 그럼 여기에 대해서 지료 통행료 줘야 돼요? 안 줘도 돼요? 줘야 되죠. 무상원칙, 유상원칙이에요. 유상원칙. 자, 요 내용이 지금 113페이지에 나오니까 내용 좀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지금 이제 양과로 2번에 보시면은 시효를 통한 지역권의 취득인데, 자, 요건 두 가지를 먼저 보겠습니다. 기억해 보시면은 계속돼야 되고 니은의 표현이 돼야 된다라는 말이 나옵니다. 일단 먼저 계속된다라는 건 20년 동안의 계속을 말합니다. 19년 갖고는 안 되죠. 20년 통행하셔야 됩니다. 자, 그럼 니은에
몰래 왔다 갔다 했어요? 통로 개설해서 왔다 갔다 했어요? 통로 개설해서. 표현이 됐다는 거죠. 자, 그리고 디귿입니다. 등기죠. 결국 시효를 완성하고 나서 등기 청구권 취득을 하기 때문에 요거 행사해서 등기를 해서 지역권자가 될 수 있습니다. 자, 동그라미 2번에 주체 보세요. 주체는 당연히 요역지 쓰고 있는 사람이 지역권자 되는 거죠. 그죠? 어디를 쓰고 있는 사람이? 요역지. 승역지 사용자가 요역지 사용자가 지역권 취득을 하게 되는 거죠. 이때 그 요역지의 소유자뿐 아니라 단순한 사용권이 있죠. 괄호 속에 나오는 뭐 예컨대 지상권자라든지 뭐 토지 전세권자라든지 토지 임차인들 이렇게 사용권 갖고 있는 사람들도 지역권 시효 취득할 수 있습니다. 근데 니은에 무슨 점유자? 불법 점유자잖아요. 얘는 시효 취득해요, 못해요? 못해요. 나쁜 놈이죠. 못하죠. 자, 내려갑니다. 지료 유상이 원칙입니다. 통행료 내셔야 돼요. 자, 그럼 여기서 만약에 여기가 단독 소유가 아니라 여기가 갑하고 병이 공유를 하고 있다면, 자, 갑하고 병이 여기를 뭐 하고 있다고요? 공유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왔다리 갔다리 하면서 지금 표현된 지가 19년 됐어요. 그럼 시효가 완성됐어요? 시효 완성 중이에요? 시효 완성 중이잖아요. 시효가 완성되어 가고 있는 거죠. 이때 이 취득 시효를 중단시킬 수 있죠. 자, 취득 시효 중단과 관련된 거는 바로 왼편에 나와 있습니다. 자, 112페이지의 위쪽에 보시면 동그라미 4번 지역권 시효 중단 보이세요? 여기서 첫 번째로 나오고 있는 게 취득 시효의 중단이에요. 그럼 취득 시효 중단이라는 거는 소멸을 막은 거예요? 취득을 막은 거예요? 취득을 막은 거예요. 취득을 중단시켜 버렸다는 거죠. 그럼 왼편에서 취득 시효 중단시킵니까? 오른편에서 취득 시효 중단시킵니까? 오른편이죠. 그죠? 요역지 소유자가 승역지 소유자가 지역권 취득하려는 애한테 취득 시효 중단시킬 수 있죠? 어떻게 중단시켜요? 다니지 말라는 거예요. 다니지 마라고 하는 순간, 다니지 말라는 그 의사 표시가 도달이 되는 순간, 갑이 하고 있었던 취득 시효가 완성이 돼요, 중단이 돼요? 중단돼 버린다는 거예요. 그럼 갑의 마음이 어때요? 갑의 마음이 슬프죠. 지역권자 될 수 없지요, 이제. 다시 20년 다시 또 하셔야 돼요. 힘들잖아요. 이때 그 틈에 병이 완성하면, 그 틈에 병이 20년 채웠죠? 그럼 지역권자 될 수 있다, 없다? 될 수 있어요. 그럼 여기가 요역지 돼버리죠? 그러면 갑은 안 슬퍼요. 그럼 갑도 이제 통행할 수 있게 돼요. 바꿔 말하면은 을이 취득 시효를 중단시키려면 갑에게만 중단시키면 됩니까? 병에게도 중단시켜야 됩니까? 예, 병에게도 다 중단시키는 게 맞다는 거예요. 그래야 중단이 돼요. 한 명이라도 빼먹죠? 그러면 지역권자 돼버려요. 전부 다. 예. 그러니까 지금 295조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점유로 인한 지역권 취득 기간의 중단은 지역권 행사를 하는 이 모든 공유자들이요. 한 명도 빠짐없이 모든 공유자에 대한 사유. 그게 아니면 그 중단의 효력이 없다는 거죠. 다 중단시켜야 된다는 뜻이에요. 자, 그래서 밑에 점에 한 번 더 반복되고 있지요. 모든 공유자들에게 해야 중단의 효력이 있고. 자, 만약에 그 밑에 점 요역지 공유자 한 사람에게만 중단시켰죠. 그럼 그는 다른 공유자들에게는 효력 있다, 효력 없다? 효력 없다는 거죠. 근데 그 반대가 있어요. 이 시효 중단이요, 반대가 있잖아요. 취득 시효의 중단 반대는 뭐예요? 바로 그거예요. 뭐 중단? 소멸 시효 중단이에요. 갑하고 병이 지역권을 갖고 있었다는 거예요. 지역권이 있었다, 지역권이 없었다? 있었다. 있었는데
행사를 했다, 지역권을 방치했다. 방치했어요, 방치. 권리 행사를 안 하고 있었던 거죠. 그렇게 몇 년이 흐르고 있었어요? 19년이요. 그럼 여기서 을의 마음이 어때요? 을의 마음이 어떻죠? 1년만 더. 그죠? 1년만 더. 이게 을의 마음이죠? 이때. 이 지역권의 소멸시효. 소멸시효를 중단시킬 수 있는 거라고요. 그러면 소멸시효를 중단시킨다는 거는 취득을 막은 거예요? 소멸을 막은 거예요? 소멸을 막은 거죠, 소멸을. 소멸을 막은 거예요. 그럼 소멸을 막는 건 갑, 병이 막는 거예요? 을이 막는 거예요? 누가 막는 거죠, 소멸을? 갑이나 병이 막는 거죠. 취득시효 중단은, 취득시효를 막는 거는 누가 막는 거? 이건 을이 막는 거죠, 여기 오른쪽에서요. 근데 그 반대로 소멸되는 걸 막는 거는 왼편에 저 갑하고 병이 막는다는 거예요. 1년만 더 방치하면 없어지는 거죠. 이때 을이 기다리고 있죠, 없어지기를. 이때 갑자기 병이 다시 통행하면, 다시 권리 행사를 시작하죠. 이러면 소멸시효가 뭐가 돼요? 중단돼 버린다는 거예요. 어떻게 중단시켜요? 오랜만입니다. 그죠? 19년 만이라는 거죠. 오랜만에 다시 통행을 시작하셨다는 거예요. 그럼 이때 병이 오랜만입니다 한 다음에 갑한테 전화해가지고, 야 너도 빨리 와, 너도 빨리, 오랜만이다, 너도 해야지 라고 해야 돼요? 할 필요 없어요? 여기는 할 필요 없다는 거죠. 여기는 한 명만 중단시키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296조에서 지금 요역지가 공유일 때 1인에 의한 지역권 소멸시효의 중단이에요. 소멸시효의 중단. 또는 정지는 다른 공유자들에게, 그러니까 효력이 있는 거예요, 효력이 없는 거예요? 효력이 있는 거예요. 취득시효 중단은 다른 공유자들한테 효력이 없지요. 그러니까 다 하셔야 돼요. 이건 다 해야 된다는 거죠, 이렇게. 근데 소멸시효 중단은 다른 공유자에게 효력이 있으니까, 효력 없으니까? 효력이 있으니까. 효력이 있으니까 따로 갑도 해야 돼요? 갑은 따로 안 해도 돼요? 갑은 안 해도 되죠? 무임승차하시면 된다는 거죠. 자, 밑에 점 요역지 공유자 한 사람이 중단시켜도 그 중단의 효력이 있고, 그러니까 그 밑에 점 요역지 공유자 한 사람이 중단시켰죠? 그럼 다른 공유자들에게 영향이 있다는 거예요. 효력이 미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가지 헷갈리지 말고 잘 비교 정리를 해두시기 바랍니다. 자, 내려가보죠. 2절 내려갑니다. 지역권 취득입니다. 아까 전에 시효 취득을 말씀드렸는데 요 밑에 지금 112페이지 밑에 나오는 취득 같은 경우는 법률 행위를 통한 취득입니다. 계약을 해서 취득한다는 거죠. 지역권 설정 계약 등기를 통해서 지역권자 될 수 있어요. 이때 지료는 요소예요, 요소 아니에요? 요소 아니죠. 공짜 지역권 해도 돼요? 공짜 지역권 해도 돼요. 뭐가 되면? 합의가 되면. 당사자가 합의가 됐죠? 그럼 무상으로 하셔도 돼요. 근데 오른편에 나오는 지역권 계약으로 취득하는 거 말고 시효로 취득하는 경우는, 시효로 취득하는 경우는 지료 낸다고 지료 안 내는 거라고? 지료 내는 거라고 안 내는 거라고? 내는 거라고. 계약으로 취득했을 때는 무상으로 해도 되죠? 근데 시효로 취득했을 때는 지료 내셔야 된다고요. 차 있습니다. 자, 이제 소멸을 보겠습니다. 113페이지 밑에 쪽이에요. 소멸. 여기서 위기라는 개념이 나오죠. 위기는 위임 포기예요. 자, 한 번 더. 위기는 뭐라고요? 위임 포기. 위임해가지고 포기해버리는 거예요. 줄여서 뭐라고 불러요? 위기. 그죠? 지금 우리가 위기죠. 우리가 지금 날씨가 더워가지고 위기잖아요. 그 위기 아니죠? 그 뜻 아니죠. 그럼 여기서 위임 포기한다는 거는 뭐를 포기한다는 거죠? 소유권 포기하는 거예요. 소유권 포기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럼 지역권자가 소유권 포기해요? 지역권 설정자가 소유권 포기해요? 누가 소유권 포기하는 거죠? 예. 지역권자가 지역권 설정자가? 설정자 맞아요? 그렇죠. 갑이 지역권자예요. 을이 지역권 설정자예요. 여기서 이 통로 있죠, 통로 누구 소유예요?
을 거죠, 을 거. 맞나요? 을 건데 지금 누가 이용하고 있어요? 갑이 이용해요. 이용은 갑이 하잖아요. 그죠? 근데 관리비는 누가 내요? 관리비는 을이 부담한다는 거예요. 왜 을이 부담해요? 자기 땅이라서 그래, 자기 땅이라서요. 관리비 부담하신다고요. 그럼 을의 마음이 어때요? 네, 을의 마음이 별로죠. 별로니까 을이. 여기 통로에서 여기. 여기를 내가 계속 소유한다고 너 가져가라고. 너 가져가시라는 너 가져가라고.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전시키는 거예요? 이전시켜버리는 거예요. 너 가져가라고. 갑하고 합의를 해요? 일방적 의사표시예요? 예, 일방적 의사표시입니다. 일방적 의사표시로 네가 이거 계속 왔다리 갔다리 하는데 나는 이거 땅 별로 비싸지도 않고 별로 비싼 땅도 아니죠. 관리비 부담하는 게 더 부담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네가 가져가서 네가 관리하시라는 거예요. 이게 위기하는 거예요. 위기. 그럼 이거는 법률 규정이에요? 법률 행위예요? 법률 행위예요? 법률 행위? 법률 행위. 왜 법률 행위죠? 왜 법률 행위예요? 포기라서. 포기죠, 포기. 법률 행위. 포기 나오면 무조건 법률 행위입니다. 그렇게 강조를 했죠, 제가. 나올 때마다. 포기는 무조건 법률 행위예요. 따라서 요거를 원인으로, 포기를 원인으로 뭔가 물권 변동을 만들고 싶어요. 그럼 등기해야 돼요? 등기 안 해도 돼요? 해야 되는 거죠. 당연히 법률 행위니까요. 그러니까 외울 필요 없지요. 그러니까 포기를 보자마자 법률 행위. 법률 행위를 보자마자 등기해야 돼? 안 해도 돼? 해야 된다는 거죠. 이게 민법이죠. 논리의 체계죠. 민법이. 재밌죠? 자, 밑에. 자, 298조 보겠습니다. 계약에 의해서 승역지 소유자가 지금 298조 보고 있어요. 298조. 승역지 소유자가 자기 비용으로 공작물 설치나 수선 의무를 부담하고 있다는 거예요. 부담된다는 거죠. 내가 지금 관리비 내고 있거든요. 이때 승역지 소유자의 특별 승계인, 승역지를 다른 사람한테 만약에 팔았죠. 그럼 그 사람도 그 부담을 진다는 거예요. 이때 밑에 299조 승역지 소유자는 지역권에 필요한 부분의 토지 소유권을 누구에게 위기합니다? 지역권자에게 위기해가지고 이 부담을 면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위기는 누가 하는 거죠? 승역지 소유자가, 요역지 소유자가? 승역지 소유자가. 승역지의 소유자가 하는 게 위기예요. 맞나요? 누구에게? 승역지 소유자에게, 요역지 소유자에게? 요역지 소유자에게 하는 게 위기라고요. 그죠? 시험 문제. 위기는 요역지 소유자가 승역지 소유자에게 하는 거다. 이게 시험 문제였어요. 겁나게 쉽죠? 어려워요? 쉬워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잠깐만, 승역지 소유자죠. 승역지 소유자는 얘는 지역권자예요, 지역권 설정자예요? 네, 설정자인 거죠. 설정자. 얘는 설정자예요. 그러니까 지역권 설정자가 누구에게 하는 거죠? 그렇죠. 지역권자에게 하는 게 그게 위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험 문제는 지역권자가 지역권 설정자에게 이렇게 나오겠죠. 시험 문제. 그럼 틀린 말이죠. 틀린 말. 아닌 거죠. 그죠? 그러니까 누가 하는 건지 누구에게 하는 건지 구별. 자, 밑으로 내려갑니다. 개념 봅니다. 위임 포기를 말하는 것이고요. 소유권 포기할 거다. 그런 의사표시. 동그라미 2번 확인합니다. 법률행위다. 등기가 돼야 소유권 넘어가는 거다. 그리고 결국 위기를 통해서 이 통로 소유권이 갑한테로 이전이 됐어요. 그럼 갑이 갖고 있던 지역권은 없어지겠죠. 왜냐면 이제는 남의 땅을 지역권자로 통행해요. 내가 내 땅 통행해요. 내가 내 땅 통행하죠. 이런 게 혼동이잖아요. 혼동. 내 땅 됐으니까 이제 지역권 필요 없지요. 혼동소멸입니다. 자, 좋습니다. 이제 우리는 전세권으로 갑니다. 전세권. 네. 전세권. 전세.
전세. 전세 없어져야 돼요. 전세 없어져야 돼요. 전세로 사기치는 인간들이 많기 때문에. 사람들이 전세 사기라고 하잖아요. 그죠? 근데 전세 사기하고 전세 피해하고 구별하셔야 돼요. 전세 사기하고 전세 피해하고 구별하셔야 됩니다. 언론에서는 사기든 피해든 다 엮어서 뭐라고 불러요? 다 사기라 그래. 다 사기라고. 근데 진짜 사기 치려고 접근하는 거랑, 그죠? 아니면 전세 계약을 유지하다 보니까 역전세 나가지고 집값 떨어져가지고 전세로 피해 입는 거랑 다른 상황이라고요. 다 싸잡아 엮으면 안 되죠? 그렇다는 거죠. 작년에 합격하신 분이 다주택자인 거예요. 집이 많으신 분인 거예요. 갭 투자를 하셨어요. 한 5채를. 그죠? 제가 막 뭐라 그랬어요. 예? 선생님 같은 분들 때문에 집값 오르는 거라고, 투기꾼이라고 제가 막 그렇게 장난쳤거든요. 장난을. 근데 이제 그분이 한창 이렇게 올랐을 때는 좋았죠. 올랐을 때는 좋지요. 그럼 이제 다음 세입자 들어오면은 또 그 다음 신규 세입자한테 또 전세금 좀 얹어서 좀 더 받고, 그죠? 이게 내 돈이겠거니 하면서 좋아하셨겠죠. 지금 이제 떨어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세입자 나갈 때 전세금을 내줘야 되는 상황이 생기는 거죠. 그죠? 그럼 그거는 사기친 거예요. 그거는 사기친 거에 피해가 생긴 거예요. 피해가 생긴 거라고. 피해가요. 그분이 전화가 돈 좀 빌려달라고 전화하셨대. 전화 오셨어요. 전세금 내줘야 돈이 없으니까 돈 좀 빌려달라고 이렇게. 예? 농담으로. 안 빌려줄 거 알고 농담으로. 예. 네, 그렇다고요. 이거 좀 개념을 좀 구별하실 필요가 있다는 거죠. 네. 자, 보겠습니다. 303조. 자, 이러면 전세권자는 일단 전세금을 지급해야 돼요. 전세금 줄칩니다. 필수 요소예요. 필수 요소. 전세금이 없는 전세는 있을 수 없어요. 민법이 없는 공인중개사가 있을 수 없듯이, 예? 전세금이 없는 전세는 있을 수 없다. 필수 요소입니다. 그리고 타인의 부동산입니다. 타인의 부동산을 점유한다는 거예요. 전세권자는 점유해요, 점유 안 해요? 점유해요, 전세권자는요. 근데 누구는 점유 안 한다 그랬죠? 지역권자는 점유해, 안 해? 점유 안 해, 지역권자는. 근데 누구는 점유를 해요? 전세권자는 점유를 하십니다. 자, 그리고 부동산이라고 돼 있죠. 부동산 줄칩니다. 이게 전세권 객체죠. 그러니까 이게 왜 부동산이라고 돼 있냐면 토지 전세도 가능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건물 전세만 가능한 게 아니라 토지 전세도 가능해서 뭐라고 써놨어요? 법을 만든 사람이 부동산이라고 써놨어요. 자, 그리고 용도에 쫓아서 사용하고 수익하잖아요. 사용 수익 줄치세요. 용익물권이라는 거죠. 전세권은요. 용익물권.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부동산 전부에 대해서 후순위 권리잖아. 다른 일반 채권자들보다 우선 변제를 받을 권리도 있어요. 우선 변제 줄치세요. 이게 바로 담보 물권적 성격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무슨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요? 담보 물권적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요. 을이 갑하고 전세 계약을 해서 전세금을 넣잖아요. 전세금을 넣잖아요. 그럼 예를 들어서 이 주인이 전세금 1억 주세요. 1억 달라 그래요. 그럼 1억 주면 되죠? 네. 아니에요. 그러면 안 된다. 그러면 안 된다고요. 일단 이 전세금 넣기 전에 뭐부터 알아보셔야 돼요? 뭐부터 알아봐야 되죠? 일단 뭐 갑이 소유자인지 아닌지 그런 거 알아봐야 되겠죠? 근데 가장 중요한 거는 요 집이 얼마짜리인지를 보셔야 돼요. 얼마짜리 집인지. 만약에 이 집은 시세를 보니까 지금 1억짜리 집이에요. 1억짜리예요, 지금 현재. 근데 갑이 전세금 1억 달래. 그럼 전세금 1억 주면 되죠? 아이, 그러면 안 돼. 그러면 안 된다고요. 전세금 여기서 1억 넣으면 어떻게 돼요? 그럼 망하십니다, 선생님. 망하십니다. 만약에 집값이 오르면 괜찮겠죠? 근데 안 오를 수도 있잖아요. 그럼 떨어지면 어떡할 건데요? 내가 전세금 1억 넣었죠? 나중에 내가 나갈 때쯤 되니까 전세금이 집이 한 8천 돼 있다는 거죠, 8천. 그럼 망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얼마 넣으셔야 돼요? 예? 얼마 넣으셔야 돼요? 몇 프로 할까요? 몇 프로? 70%? 70%? 70%. 70%. 너무 많아요. 저 같은 사람들 몇 프로 넣는지 아세요? 저 같은 사람들? 몇 프로 넣어요? 예? 그 너무 심하고요.
60%. 예? 자기 나름의 기준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아니, 집이 1억짜리니까 저는 전세금 6천 이상으로는 못 드립니다. 이렇게 나가야 된다는 거죠, 이렇게. 근데 값이 6천 안 된대요, 6천 안 된대요. 내가 한 8천은 생각해 보겠는데 6천 안 된대요. 그럼 어떻게 하셔야 돼요? 다른 집도 다 똑같아요. 어떻게 해야 되죠? 그럼 전세 들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월세 들어가셔야 돼요. 그러니까 그렇게 무리하게 전세금 넣다 보니까 요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요런 문제가. 월세를 아끼기 위해서. 전세로 들어가고 싶죠? 그러니까 전세금을 많이 집어 넣다 보면은 어차피 갑은 결국 채무자죠. 갑은 주인님이에요, 채무자예요? 채무자예요. 내가 지금 꽂는 전세금은 나중에 전세 계약이 끝나면 돌려받아야 될 돈이라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채무자라는 거예요. 이 사람이 채무자라는 거는 나중에 이 사람이 나한테 뭐를 해야 된다는 거죠? 변제해야 된다는 뜻이에요. 전세금을 반환해야 된다는 뜻이죠. 그렇다는 거 이 사람이 돈을 못 주거나 안 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럼 나는 이 사람을 추적해야 된다는 뜻이에요. 그죠? 내가 백날 첫날 대항력 갖고 있어봤자, 백날 첫날 대항력 갖고 있어봤자, 백날 첫날 우선 변제권 갖고 있어봤자, 이런 거 갖고 백날 첫날 갖고 있어봐야 내가 전세금을 예를 들어서 한 1억 정도를 넣었는데 지금 집이 좀 떨어져 가지고 한 9천 돼 있다. 그럼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이러면요. 그죠? 그러니까 요게 가장 중요하다는 거죠. 전세로 인해서 망하지 않으려면. 아시겠어요? 이게 본질이에요, 본질. 이게 전세 본질. 자, 내려갑니다. 전세권 1번. 자, 303조 2항 보세요. 농경지는 전세하면 안 됩니다. 농경지 왜 전세하면 안 되죠? 네, 경자유전이죠. 농지라는 거는 남한테 빌려주고 투기하는 거예요, 소유하는 거예요? 소유해야 돼요, 소유. 내가 농사 지어야 돼요. 그러니까 농사 짓지 않을 사람은 농지 소유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빌려주지 마라. 자, 318조 내려갑니다. 전세권 설정자가 전세금의 반환을 지체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면은 경매 청구할 수 있다는 거죠. 이거 강제 경매예요, 임의 경매예요? 쓰세요. 이거 임의 경매입니다. 임의 경매. 판결문 필요해요, 필요 없어요? 판결문 필요 없고 바로 경매 청구하면 됩니다. 대신 우리가 지금 현재 요 7장에서 바라보고 있는 전세권이라는 걸 취득하려면요, 단순히 전세 계약을 하고 전세금을 넣었다고 해서 전세권 취득을 할 수 없습니다. 세 가지 요소가 필요하죠. 일단 첫 번째, 전세권 취득을 하려면 뭐부터 하셔야 돼요? 계약을 먼저 해야 됩니다. 이건 무슨 계약을 말하는 거죠? 예, 전세권 설정 계약 말하는 거예요. 계약을 하고, 그리고 전세권 취득되려면 반드시 뭐가 들어가야 되죠? 전세금. 전세금 빠지면 전세 될 수 없지요. 전세금 들어가고 마지막으로 뭐까지 하셔야 돼요? 등기까지 하셔야 돼요. 이러면 을은 뭐가 돼요? 전세권자가 돼요. 그러니까 전세권 취득을 하려면 몇 가지 요소가 필요하다는 거죠? 세 가지. 계약하고 전세금 넣고 뭐까지? 등기까지. 그러니까 계약도 했고 전세금도 넣었지만 등기를 하지 않았죠? 그럼 그건 전세권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걸 미등기 전세라고 해요. 자, 한 번 더. 등기 안 한 전세를, 등기하지 않은 전세를 무슨 전세라고 해요? 미등기 전세라고 해요. 그건 채권입니다. 채권. 그러니까 물권자가 되려면 뭐를 마치셔야 되는 거죠? 등기를 마치셔야 된다는 거죠. 근데 꼭 보면은 이상한 사람들이 보면은 등기 못하게 하잖아요. 등기하지 말라 그러죠? 그럼 그때 뭐라고 하셔야 돼요? 그럼 어떻게 해요? 등기 못하게 하면 어떻게 하셔야 돼요? 때려쳐. 네? 때려쳐버려야 된다는 거죠. 내가 등기하고 싶다면 그렇다는 거죠. 등기하고 싶다. 근데 꼭 등기를 해야 됩니까? 등기 안 해도 되죠? 안 해도 돼요. 뭐 하시면 돼요? 예? 주민등록 하시면 되잖아요. 이걸로도 대항력 취득할 수 있죠? 예, 그냥 굳이 등기를 안 해도 요거를 통해서 대항력을 취득할 수도 있다는 거죠. 물론 차이는 있습니다. 자, 내려갑니다. 용익물권. 자, 전세권에는 상린관계 그리고 물권적 청구권 요런 내용들이 준용된다 확인을 하고요. 그리고 동그라미 2번에 나오듯이 일부 전세 돼야 안 돼요?
돼요. 원래 용익 물권들은 일부 성립 다 가능하죠. 자, 그리고 동그라미 3번에 용익 물권적 성격과 담보 물권적 성격 다 가지고 있습니다. 결국 전세권자는 마지막에 전세금을 받아내야 되기 때문에 담보 물권적 성격도 같이 가지고 있어요. 따라서 경매를 청구하고 우선 변제권 행사 가능합니다. 자, 밑에 객체는 부동산이라는 거 확인하시고요. 그리고 농경지는 안 된다는 것까지. 자, 오른쪽 페이지요. 양과로 3번. 전세권 성립에 3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계약을 하셔야 된다는 거죠. 두 번째, 전세금입니다. 이때 기억에 전세금은 꼭 반드시 현실로 수수될 필요는 없는 거죠. 기존 채권으로 가름할 수 있어요. 내가 지금 전세금을 넣어야 되는데 어차피 갑한테 빌려준 돈이 1억이에요. 그럼 을은 1억짜리 채권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갑한테 받을 돈 1억이 있었던 거죠. 이거를 전세금으로 퉁쳐도 돼, 안 돼? 퉁쳐도 된다는 거죠. 대신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내려갑니다. 동그라미 3번 보세요. 등기까지 맞춰야 되는데 지금 내용을 보면 기간이 시작되기도 전에 등기했잖아요. 미리 등기한 거잖아요. 그죠? 그럼 유효해요, 무효해요? 유효해요. 미리 하셔도. 결과는 똑같죠? 부지런하신 거죠. 자, 4번 내려갑니다. 인도 동그라미. 인도는 요소가 아니에요. 전세권 성립 요소는 계약과 전세금과 등기가 요소지. 뭐는 요소 아닙니다. 인도는 요소가 아니라고요. 자, 이제 기간으로 내려갑니다. 최장기하고 최단기가 있는데 우리 시험 범위에서 최장기를 두고 있는 건 전세밖에 없어요. 다른 데는 최장기가 없어요. 지역권, 지상권, 주택임대차, 상가임대차, 민법상임대차 어디를 봐도 최장기는 없어요. 규정이. 최장기 규정은 어디에만 있어요? 전세에만 있어요. 10년입니다. 10년을 넘기지 못합니다. 자, 그리고 밑에 최단기요. 양괄호 이번에 최단기 같은 경우는 지금 312조의 2항에서 지금 건물전세권 존속기간을 1년 미만으로 정하면 자동 1년이라 그러죠. 그러니까 최단기 1년이라는 거예요. 최단기 1년이에요? 최단기 2년이에요? 1년입니다. 1년. 근데 사람들은 왜 2년으로 생각해요? 주택임대차랑 헷갈려서 그래요. 주택임대차는 2년이죠. 근데 이제 전세, 순수 전세는 최단기 1년인데 건물을 놓치면 안 돼요. 지금 왼쪽에 건물 보이세요? 건물. 토지 전세일 때, 건물 전세일 때. 건물 전세일 때, 건물. 토지 전세 말고 건물 전세. 건물 전세일 때 최단기가 몇 년이라고요? 1년이라고요. 그럼 바꿔 말하면 토지 전세일 때는 토지 전세일 때는 최단기가 몇 년이라는 거죠? 그게 없다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네. 토지 전세에서 존속기간 1년 미만으로 했을 때는 자동 1년 되는 거죠? 아니, 그거 아니라고요. 무슨 전세라서? 토지 전세라서 틀린 말이라고요. 작년 기출이죠. 그죠? 지금 현재 312조 2항에서 건물이라는 단어를 토지로 바꿔서 출제했던 사람들이 그렇지 최단 1년이지 하고 맞다고 하시더라는 거예요. 아니,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확인하셔야 되죠. 무슨 전세인지 건물 전세인지 토지 전세인지 확인하셔야 된다는 거죠. 최단 1년에 걸리는 건 최단기 1년에 걸리는 거는 토지 전세가 건물 전세가 건물 전세가 요게 최단기 1년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위에 아까 봤던 312조의 1항에서 말했던 최장기 10년 있죠? 이거는 토지 전세, 건물 전세 둘 다라는 거죠. 둘 다. 여기는 지금 토지든 건물이든 그런 말 없지요? 그러니까 토지든 건물이든 둘 다 최장 10년 제한은 다 받는다는 겁니다. 자, 이제 법정갱신으로 내려갑니다. 밑에 양괄호 3번에 보시면 312조의 4항이 나옵니다. 건물전세권 설정자가 기간 만료 6월부터 1월까지 전세권자에 대해서 갱신 거절의 통지,
또는 조건을 변경하지 않으면 갱신하지 않는다. 여기서 말하는 조건 변경은 대부분 전세금 증액을 말하는 거죠. 전세금을 증액시켜주지 않으면 갱신해준다고, 갱신 안 해준다고? 갱신 안 해준다고요. 그러한 통지를 했다고요? 하지 않았다고요? 하지 않았어요. 이거 통지를 안 하셨어요. 그러면 그 기간 만료됐을 때 전세권하고 동일한 조건으로 해가지고 전세권 다시 설정한 걸로 봐버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계약이 연장된다는 뜻이에요. 이 경우 존속기간은 어떻게 된다? 이 경우 존속기간은 몇 년으로 되는 것이다? 정함이 없는 것으로 된다는 거죠. 이런 제도를 법정갱신제도라고 합니다. 법정갱신. 그러니까 기간이 끝나기 몇 개월 전부터? 6개월 전. 6개월 전부터 몇 개월 전까지? 1월 전까지. 전세 기간이 이렇게 쭉 있을 거 아닙니까? 쭉 이렇게. 전세 기간이 시작되는 때가 있겠고 끝나는 때가 있을 텐데 거기서 기간이 만료되기 몇 개월 전부터? 6개월 전부터. 기간 만료되기 6개월 전부터 해가지고 1월 전까지. 요 기간 동안에 전세권 설정자 쪽에서 별말이 있었어요? 별말이 없었어요? 별말 없었죠. 별말이 없었어요. 그러고 그냥 그대로 스무스하게 지나간 거죠. 그럼 그 이후가 됐을 때는 이제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기간이 없는 전세로 갱신되는 거죠. 그게 법정갱신이에요. 깜빡하고 설정자가 말을 못했을 수도 있죠. 요 기간 동안에. 깜빡하고. 그쵸? 그러니까 이제 그 부동산을 많이 갖고 계신 분들은 깜빡해버리죠. 한두 개 갖고 있는 게 아니니까. 그죠? 열받죠. 투기꾼들. 자, 그래가지고 여기서 깜빡하고 말씀 안 하셨으니까 갱신될 수 있다는 거죠. 이때 법정 갱신됐을 때 기간만큼은 몇 년으로 된다고요? 정함이 없는 거라고요. 그리고 법정 갱신은 지금 토지 전세예요, 건물 전세예요? 건물 전세입니다. 토지 아니에요. 무슨 전세? 건물 전세. 빼먹으면 안 돼요. 건물 전세. 기간 만료 몇 월 전부터 몇 월 전까지? 6월 전부터 1월 전까지. 기간은 어떻게 되고? 정함이 없는 걸로. 네 번째, 법정갱신은 법률 행위예요, 법률 규정이에요? 법률 규정이에요? 법률 규정이죠. 법정이죠, 그죠? 따라서 등기해야 된다, 등기 없이도 갱신의 효력이 있어요. 이런 내용들을 확인합니다. 다음 페이지 가보죠. 자, 동그라미 1번 단락 보겠습니다. 건물 전세 확인하고요. 동그라미 2번 단락 법률 규정이다. 3번 법정 갱신됐을 때 존속기간은 정함이 없는 걸로 본다는 거죠. 기간이 없다는 거예요. 기간 없이 계속 가는 거예요. 언제 끝날지 모르죠? 마치 영원할 것처럼. 네. 어제 처남을 만났거든요, 오랜만에. 처남 만났단 말이에요. 일을 해요, 처남이. 요리사예요. 근데 꼭 그 같은 직장에 있는 여자를 만나더라고요. 예? 사내 연애를 하더라는 거죠, 꼭 이렇게. 근데 바뀌어요, 주기적으로 바뀌어요. 막 이렇게 꽁냥꽁냥 거리더라고요. 예. 꼴보기 싫더라고요. 예? 어른들 다 앉아 계시는데 둘이서 막 이렇게 해가지고. 너무 철딱서니가 없는 거예요, 봤을 때. 제 옛날 생각이 나더라고요. 아, 내가 저랬겠구나. 정말 꼴보기가 싫은 거예요. 그럼 걔네들은 언제까지 사귀는 거예요? 예? 그거 알 수 없다는 거죠, 그건요. 마치 영원할 것처럼 만나잖아요. 그죠? 우리 사랑 영원할 것처럼. 네. 그럼 언제 끝나죠? 언제 이렇게 딱 끝이 나요? 언제 딱 끝난다? 바로 그거예요. 헤어지자고 하면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수업 중입니다. 그죠?
전세권 설정자하고 전세권자가 있을 때 법정갱신됐을 때 언제 가면 끝난다는 거죠? 헤어져. 나 끝내자고. 끝내자고 소멸 통고하면 끝나는 거예요. 물론 소멸 통고는 전세권자가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전세권 설정자가 할 수도 있어요. 누구라도 언제든지 할 수 있는 거죠. 예, 그럼 그때 끝난다는 거예요. 기간이 있으니까 기간이 없으니까. 기간이 없으니까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313조를 보게 되면 전세권 존속기간을 약정하지 않았을 때는 각 당사자는 언제든지 전세권 소멸을 통고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각 당사자는 전세권 설정자하고 전세권자하고 둘 다를 말하는 거죠. 근데 바로 끝나면 대응을 못하죠. 그러니까 몇 개월 시간 주죠? 6개월 시간 준다는 거예요. 전세금을 준비하셔야 되니까. 이사갈 집 찾아야 되니까 6개월 후에 끝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좋아요. 이제 제2절로 내려갑니다. 전세권자 권리 그리고 의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전세권자의 권리입니다. 첫 번째 전세권자의 권리는 부동산을 사용할 권리가 있다는 거죠. 대항력 있어요? 대항력 없어요? 대항력 있죠. 원래 물권자들은 대항력이 있어요. 제3자한테도 주장할 수 있어요? 없어요? 주장할 수 있다는 거죠. 자, 처분권 내려갑니다. 306조 전세권자는 전세권을 타인에게 뭐 할 수 있다? 양도할 수 있습니다. 당연히 빌린 부동산을 양도하는 거예요? 전세권을 양도하는 거예요? 전세권을 양도하는 거죠. 또는 담보 제공도 할 수 있다고 돼 있네요. 전세권에다가 담보 제공한다는 거는 저당권 설정하는 거 말하는 거예요. 전세권을 담보로 제공하고 대출 받는 거 돼야 안 돼요? 되지 않습니까? 그거 말하는 거죠. 자, 또한 존속기간 내에서 목적물 타인에게 전전세 할 수도 있어요. 전세권자가 다시 전세 내놓는 거 말하는 겁니다. 자, 또는 임대차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총 4가지를 지금 말하고 있어요. 첫 번째, 양도. 전세권 양도. 두 번째, 담보 제공. 이건 저당권 설정 말하는 것이고요. 세 번째가 전전세. 네 번째가 임대차예요. 이 4가지. 근데 뒤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그러나 설정 행위를 해가지고 이걸 금지시켰답니다. 이게 바로 처분금지 특약 말하는 거잖아요. 처분금지 특약 집어넣으면 처분을 한다는 겁니다. 처분을 못한다는 겁니다. 못한다는 거거든요. 뭐를 집어넣으면 못한다는 거죠? 처분금지 특약 집어넣으면 못한다는 거예요. 따라서 특약이 유효다, 특약이 무효다. 특약이 유효입니다. 이거 지상권하고 다릅니다. 이거 설정 계약을 할 당시에 처분하는 게 꼴보기 싫으니까 처분금지 특약을 집어넣어요. 처분하지 마시오 이렇게 특약을. 자, 처분금지 특약을 집어넣었을 때 이 권리가 만약에 지상권이면 처분금지 특약이 유효다 무효다? 무효거든요. 지상권자의 처분은 막을 수 없어요. 특약으로 못 막습니다. 그죠? 근데 지금 보고 있는 어디서는요? 전세권에서는 처분금지 특약이 유효 무효? 이거 유효라는 거죠. 특약으로 금지시킬 수 있죠?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뭐가 더 강력하죠? 따라서 지상권이 강력해요? 전세권이 강력해요? 지상권이 강력해요. 얘 강력해요. 얘가. 그러니까 땅 주인들 입장에서 지상권으로 해줘요, 안 해줘요? 잘 안 해줘요. 왜 안 해줘요? 너무 강력해서, 지상권 강력해가지고 지상권자 처분을 못 막죠. 그러니까 땅 주인이 현저타임 오니까 지상권 안 쓰는 거예요. 열받아가지고. 그러니까 없애버리는 게 좋겠죠, 그죠? 네, 없애버려야 돼요, 지상권을. 우리 시험 범위도 줄고 좋잖아요. 그죠? 이참에 법정 지상권도 다 없애버리죠, 그냥. 농담이었어요. 자, 양도 내려갑니다. 양도. 자, 307조 내려가세요. 전세권 양수인은 지금 양수받은 사람이 부동산 양수받았어요? 전세권 양수받았어요? 전세권 양수받았습니다. 이 사람은 전세권 설정자에 대해서 양도인하고 같은 권리 의무를 그대로 받는다는 뜻이죠. 자, 밑에 기억입니다. 양도 합의하고 전세권 이전 등기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전세권을 이전시킨다라는 내용입니다. 자, 오른쪽 페이지 가보겠습니다. 전전세입니다. 전전세. 전세권자가
전세권 다시 설정하는 걸 전전세라고 하는 거죠. 그럼 일단 최초 소유자가 있을 거고 을이 전세권자예요. 그럼 을이 전세권자라는 거는 갑하고 사이에서 전세권 설정 계약을 했겠죠? 전세권 설정 계약. 그리고 등기했겠죠? 그럼 을이 전세권자예요. 근데 여기서 전세권자 을이 부동산 빌려 쓰다가 다시 전세할 수 있다는 거죠. 그걸 무슨 전세라고? 전전세라고 하는 거예요. 쓰다가 다른 사람한테 다시 설정하는 계약을 또 한다는 거예요. 전전세 할게요. 전전세. 그럼 앞에 갑하고 을 사이에서 했던 전세권 설정하고 좀 구별할 필요가 있죠. 그래서 여기를 뭐라고 하냐면은 전전세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병은 전전세권자예요. 전전세권은요, 전세권에 포함돼야 됩니다. 전전세권은 전세권에 포함이 돼야 돼서 이 둘 비교를 했을 때, 전세권하고 전전세권 비교했을 때 뭐가 더 커야 돼요? 전세가 더 커야 된다는 거예요. 만약에 을이 갑하고 전세권 설정 계약을 하면서 집어넣었던 전세금이 1억이었어요. 그럼 을이 병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전전세금은 얼마를 못 넘기는 거죠? 1억을 못 넘기는 거예요. 포함이 돼야 되니까. 이해되지요? 만약에 을이 갑하고 전세권 설정 계약을 해가지고 2년으로 계약했거든요. 근데 1년 동안 사용해서 지금 나한테 남은 기간이 1년이에요. 몇 년 남았어요? 1년 남았습니다. 1년. 그럼 여기서 을이 전전세권 설정 계약을 할 때 몇 년 안쪽에서 할 수 있다? 예, 1년 안쪽에서 남은 기간 동안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세금과 존속기간이 포함돼야 됩니다. 요게 지금 니은에 보시면 제한 걸려 있죠? 자, 첫 번째 점 보시면 전세권이 소멸했잖아요. 그럼 전전세권도 소멸해버리는 거예요. 존속기간 초과 못하고 전전세금 역시 초과 못하고 확인합니다. 자, 효과 내려갑니다. 308조를 보시면요. 전세권 목적물을 전전세 했거나 또는 임대를 했거든요. 이때 전세권자는, 여기서 전세권자 누구 말하는 거죠? 을. 전세권자죠. 얘는 전전세나 임대를 하지 않았으면 면할 수 있었던 불가항력으로 인한 손해, 거기에 대해서 책임을 진다, 책임 안 진다? 책임지는 거예요. 만약에 네가 전전세나 임대를 하지 않았으면 면할 수 있었다, 면할 수 없었다? 면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네가 전전세 안 했으면, 네가 전전세를 하지 않았으면은 손해가 생겼을 거야, 손해 안 생겼을 거야? 손해 안 생겼을 거야. 근데 네가 전전세 하는 바람에 손해가 생겼죠? 책임지라는 거예요. 자, 밑에 점. 전전세권자도요, 경매 청구할 수 있어요. 물론 얘가 경매 청구를 한다는 거는 전전세금 받아서 못 받아서? 못 받았다는 거죠. 그럼 을도 전세금 받았음 못 받았음? 못 받았죠. 계약이 끝났죠. 근데 갑이 전세금 반환해요, 반환하지 않아요? 반환하지 않는 거예요. 그럼 을이 갑으로부터 전세금을 반환받지 못하니까 병도 전전세금을 받아서 못 받아서? 못 받았다는 거죠. 그때 뭐 할 수 있다? 경매 신청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전전세권자가 경매 신청하는 건 을 소유 부동산 경매 신청하는 거예요? 갑 소유 부동산 경매 신청하는 거예요? 갑 소유 부동산 경매 신청하는 거예요. 따라서 을 쪽에서는 전전세금을 반환하지 않았지만 을은 반환 안 했어요. 만약에 갑이 반환을 하셨다면, 갑은 반환했음, 반환 안 했음? 갑은 반환했어요. 이런 경우라면은 경매 신청한다, 못한다? 못해요. 이런 못해요. 갑은 경매 당하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따라서 전전세권자가 경매를 신청하기 위한 요건은 을도 반환 안 하고 누구도 반환 안 하고 갑도 반환 안 하고, 그렇게 됐을 때 경매 신청 가능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런 말이 나오잖아요. 전세도 종료되고 전전세도 다 종료되고.
전세금도 그렇고 전전세금도 그렇고 반환이 전부 다 지체되고 있죠. 이때 경매 신청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전전세권자는요. 자, 밑에서 이어서 나오고 있는 권리는 조금 쉬었다가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